잔잔한 피아노 선율, 새벽빛이 퍼지는 금강호수 드론샷. 안개가 걷히는 호수 햇살이 물결 위에 부서진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문득 스쳐가는 질문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작은 굴곡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딘가 텅 빈 듯한 마음. 누군가를 위해 달려왔지만 어느새 나를 잃어버린 시간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주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고 새로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한 사람의 이야기도 그런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33년간 교사로 살아온 클로에 씨는 퇴직 후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도 일도 의무도 내려놓고 온전히 나라는 이름으로 떠나는 첫 번째 여행. 그녀가 선택한 곳은 한국의 수도도 아니고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자신만의 속도로 숨쉬고 있는 도시 경기도 안성의 금강호수와 박두진 문학길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몰랐을 겁니다. 이 작은 선택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불러올 거라는 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호수 풍경,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구의 울림,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게 되는 작은 다짐. 그래,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영상은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디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작고 따뜻한 응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속삭이는 바람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당신도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호수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그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실래요? 클로에가 호숫가를 걷는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도 작은 기적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공항 입국장. 이른 아침 짐을 끄는 60대 여성. 자연광 아래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세상이 깨어나고 있다. 제 이름은 클로에.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이름조차 지도로는 찾기 힘든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저는 꿈이 참 많았어요.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고 언젠가 낯선 땅에서 새벽 공기를 맡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언제나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죠. 어른이 되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했습니다. 33년.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숙제를 검사하고 졸업식을 준비하며 보낸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가을 정년퇴직이라는 문을 지나오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남은 인생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은 제 가슴 속 깊숙한 곳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도 세상의 시선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한 장의 여행 책자 속에서 작은 지명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안성 금강호수.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그곳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금강호수는 마치 오래전 꿈속에서 본 것처럼 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저곳이야. 이유도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환한 미소로 짐을 끄는 클로에. 한국.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할 것 같은 곳. 새로운 나를 찾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버스 터미널. 클로에가 티켓을 사고 안성행 버스에 오른다. 버스 창가에 앉아 세상 구석구석을 바라봅니다.
건물과 들판, 산과 강이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낯설지만 왠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 클로에가 조용히 노트를 꺼내 글을 적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기, 새로운 나. 오늘부터 나는 다시 시작한다. 버스에서 내리는 클로에. 금강호수로 향하는 길. 안성. 이름처럼 부드럽고 평화로운 땅. 버스에서 내리자 첫 번째로 느껴진 것은 공기였습니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도시 특유의 매캐한 냄새도 없고 자동차 경적 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산들거리고 멀리서 새들의 노래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금강호수까지는 도보로 15분. 길을 걷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수채화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금강호수 입구. 호숫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클로에. 호수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물빛은 맑고 투명했으며 햇살이 수면 위를 춤추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천천히 호숫가를 스치고 바람은 부드럽게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소녀 시절의 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꿈 많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누구도 상처 주지 않았던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던 그 투명하고 순수했던 마음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 호숫가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짜 나를 꺼내어 마주했습니다. 천천히 호숫가를 걷는 클로에 화면에 흘러가는 것이 강물뿐이랴 인생도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문구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흘러가는 시간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걸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클로에가 작은 시집을 가방에서 꺼낸다. 박두진 시인의 이름을 천천히 훑어본다. 박두진. 처음 들어본 이름.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라포레, 프루스트 같은 대문호들의 이름에 익숙했지만 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시인을 만나는 일은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문득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강물뿐이랴 인생도 강물처럼 흘러간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흘러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흘러가기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당연하지만 잊고 살았던 진실이 박두진 선생님의 시를 통해 제 가슴속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클로에가 호숫가에 앉아 시집을 무릎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본다. 흘러가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면 나도 다시 흐를 수 있을 거야. 그날 금강호수에서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 떠나는 은퇴 후의 자유여행.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발걸음. 하지만 이곳 안성의 조용한 물결과 한 줄의 시가 제게 다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와 두 번째 인생. 잔잔한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금강호수 드론샷으로 천천히 내려오며 클로에를 비춘다. 금강호수.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강가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호수는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을 담은 물빛, 잔잔한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는 수면, 그 위로 부서지듯 흩어지는 아침 햇살. 공기마저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의 금강호수는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고 세상의 번잡함은 이곳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 물결 소리,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호수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로 된 오래된 벤치.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곳에 앉아 마치 온 세상이 나를 감싸 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선명하게 제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누구보다도 큰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세상을 상상했고 창밖의 바람을 보며 끝없는 모험을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낯선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언젠가는 먼 곳을 여행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모든 꿈들이 하나 둘씩 가방 속에 접혀 들어가고 현실이라는 무게에 눌려 다시는 펼쳐보지 않게 되었던 것은 생활비, 수업 준비, 가정, 책임, 의무. 그 모든 것들은 중요했고 가치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잊어갔습니다. 나는 괜찮아. 지금이 최선이야.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던 세월. 그러나 금강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는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허물처럼 벗겨져 나갔습니다. 마치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미래를 꿈꾸던 작은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낸다. 노트는 다소 낡았지만 제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문득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듯 나 자신을 위해 글을 써보자고 마음먹고 프랑스에서부터 가져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 글자도 적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써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금강호수 앞에서는 손끝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클로에가 노트에 펜을 가져간다. 화면 클로즈업 펜촉이 하얀 종이를 스친다. 2025년 4월 15일 한국 안성 금강호수 옆 벤치에서 나는 다시 꿈을 꾼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나는 기억했습니다. 12살 소녀가 책상 위에 펼쳐 놓았던 세계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반짝이던 눈빛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흘러가던 인생이 어느 한순간 다시 나를 불러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햇살이 부서지는 호수 위를 천천히 훑는 카메라. 금강호수의 바람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필요한 여정이었어. 이제 다시 시작해도 돼. 그 따뜻한 속삭임에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언어.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꺼내어 적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사랑할 것, 나를 믿을 것, 나를 다시 시작할 것. 프랑스에서도 수많은 호수와 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조용히 이토록 깊게 제 영혼을 끌어안아준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곳 금강호수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떤 책임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타인의 기대도 없이 그저 나라는 존재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거창한 성공도 눈부신 성취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주 작고 소박한 순간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금강호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물결과 햇살과 바람은 제게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클로에가 박두진 문학길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클로에가 천천히 박두진 문학길을 걷는다. 이른 아침, 아직 사람은 많지 않고 공기는 서늘하다. 금강호수를 떠나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은 이른 아침.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가볍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박두진 문학길.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히 시인의 이름이 붙은 작은 산책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길 입구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이곳이 단순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을 걷는 클로에 발끝에 부드럽게 쓸리는 낙엽 소리. 길 양쪽에는 작은 돌비석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다듬은 듯 낡았지만 단단하고 세월을 품고 있는 돌들. 그 위에 짧은 문장들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마치 시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시. 프랑스에서도 시는 일상 속에 존재했지만 이토록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드는 시는 처음이었습니다. 클로에가 한 돌비석 앞에 멈춰선다. 그중 어느 하나의 시구절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고 숨을 고르며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박두진 시구. 흘러가는 것이 강물뿐이랴 인생도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그 짧은 한 줄이 제 가슴 깊은 곳 어딘가를 세게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클로에가 떨리는 손으로 돌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조심스럽게 만진다. 흘러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시간도 사랑도 사람도 모든 것은 흘러가고 사라지고 변해갔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흐름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놓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잃는 것을 두려워했고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클로에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박두진 선생님의 이 한 줄은 그 모든 두려움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흘러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생각했습니다. 18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세상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던 시절의 나. 25 사랑에 빠져 세상이 온통 빛나 보이던 그때의 나. 35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울던 밤의 나. 그리고 지금 여기 은퇴 후 금강호수와 박두진 문학길 사이에 서 있는 나. 클로에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부드럽게 흐르는 구름.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지금 내 삶은 어느 강가에 머물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물처럼 인생도 흘러가야 언젠가 더 넓은 바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클로에가 다시 노트를 꺼내 시구를 필기한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박두진 선생님의 그 시구를 하나하나 글자를 눌러가며 적었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강물뿐이랴 인생도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 아래에는 내 작은 다짐을 남겼습니다. 흘러가도 괜찮아. 흘러가서 다시 피어나자. 햇살이 박두진 문학길을 부드럽게 비춘다. 새들이 나무 위를 날아오른다. 우리는 종종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떠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배웠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흘러가는 순간순간이 모여 비로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클로에가 미소 지으며 박두진 문학길을 천천히 걷는다. 바람의 잎사귀들이 살짝 흔들린다. 이 길은 나에게 있어서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인생을 조용히 껴안고 미래를 향해 부드럽게 손을 내미는 마법 같은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이 작은 골목에서 짧은 시구절 앞에서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도 흘러가는 그 모든 순간마저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클로에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가방에 넣는다.
그녀의 뒷모습 너머로 부드럽게 퍼지는 햇살. 금강호수 옆 산책길. 클로에가 조용히 호수를 따라 걷는다. 부드러운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싼다. 흘러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걷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다시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조용히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팠던 기억도 놓쳐버린 기회도 모든 것이 이 순간 이곳에 서 있는 나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클로에가 걸음을 멈춘다. 작은 가방에서 얇은 시집을 꺼낸다. 그날 아침 나는 박두진 선생님의 시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낡고 소박한 책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책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짧은 시구들이 바람처럼 물결처럼 조용히 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책장 속 박두진 시 한 구절. 가야 할 길은 멀어도 걸음을 멈추지 말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가느냐라는 것을. 클로에가 호숫가 벤치에 앉는다. 한참 동안 시집을 바라본다. 그 순간 나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 새로운 시작은 젊은 이들의 특권이야. 그런 생각들은 금강호수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내 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클로에가 작고 낡은 공책을 꺼낸다. 펜을 쥔 손이 약간 떨린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한국어 단어를 노트 위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쓴 단어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랑, 사랑, 시작, 시작, 꿈, 꿈. 서툴고 어색하고 글자 하나하나가 삐뚤삐뚤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말을 익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었고 새로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에가 조심스럽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써본다. 그 작은 공책 위에 나는 서툰 손길로 작은 씨앗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언젠가 내 안에서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삶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햇살이 호수 위에 반짝이고 부드러운 바람이 클로에의 머리카락을 스친다. 나는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어로 작은 시를 써보는 것. 언젠가는 이곳 금강호수를 친구에게 소개하는 것. 언젠가는 내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설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인생이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흘러가기에 나는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흘러가기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클로에가 노트를 소중히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난다. 그녀의 뒷모습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호수. 그날 나는 약속했습니다. 다시 살아가겠다고. 다시 사랑하겠다고. 다시 나를 믿겠다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이 작은 한 걸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책 한 권, 서툰 한국어 단어들, 호숫가를 걷던 그 짧은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임을 나는 믿었습니다. 노을 지는 금강호수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클로에가 천천히 걸어간다. 안성 금강호수와 박두진 문학길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마음이 먼저 떠나라. 여러분도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한국 안성에서 조용한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